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좀 자극적인 제목이죠. 재산 올인 머스크. 이제 우리 테슬라의 대표 우지 이제 이 세상에 이슈가 되고 있는 머스크 씨가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파산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부터 아마 주워 담아야 되지 않을까, 2022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워 담아 볼 만한 머스크가 과연 어디에 올인을 했는지, 머스크의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인생 승부주를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과연 머스크 씨가 어디에 올인했느냐, 이 이야기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머스크가 어디에 올인합니까? 화성에 올인을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도 내놓으면서 부동산까지 매물로 내놓으면서 이제 뭡니까? 화성에 가기 위한 우주선 관련되어 있는 이런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뭡니까? 머스크의 꿈이 뭐였습니까? 스페이스 X였다. 그래서 화성 우주선 시험 발사해서 연속 세 번째 폭발했다.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머스크의 꿈이 지금까지 스페이스 X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도 뭡니까? 과거에도 화성에 올인한 일론 머스크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350조 잭팟 머스크 전재산 올인한다. 모건 스탠리도 인정한 마지막 블루오션, 이 기업 향후 10배 성장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당시 10월 30일 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이 제노코라는 종목이죠. 이 제노코라는 종목이 사실 항공산업에서 여기서 추천을 드리고 지금 얼마까지 대략 한 250% 정도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노코라는 종목을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을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제가 지금까지 항공우주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되게 다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대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선정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오늘 드디어 머스크가 뭐라고 발표하느냐, 이 머스크가 지금 여기 나오죠. 단단히 화가 났다. 직원들에게 스페이스 X 이제 우리 파산할 수도 있다 경고를 했다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드디어 기다리던 제노코를 놓치셨던 분들은 이 스페이스 X와 함께 머스크가 뭐라 했어요? 전 재산을 올인했기 때문에 머스크가 올인한 만큼 스페이스 X와 함께 항공우주라는 산업에 대해서 찍어볼 만한 종목이 드디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노코 후속주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종목을 찍기 전에 과연 어떠한 종목을 찍어야 될까, 과연 머스크가 왜 화가 났을까를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머스크가 화가 난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스페이스 X가 왜 파산을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봤더니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자, 한번 전문을 읽어볼게요. 자,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회사의 파산 위험성을 거론하며 로켓 개발을 재촉했다. 지금 뭘 개발한다고요? 로켓 개발을 재촉했다고 하죠. 현지 매체는 머스크가 화가 났다는 표현을 실제로 사용을 했고요.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30일, 현지 시간 30일로서 머스크가 최근 스페이스 X 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이메일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머스크는 스타쉽 로켓의 추진 동력을 공급하는 랩톱 엔진 개발 공정과 관련해서 랩톱 생산 위기가 몇 주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엔진 개발하는 게 뭐한다?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적어도 2주에 한 번꼴로 뭐한다? 스타쉽 비행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파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 탐사형으로 개발 중인 대형 차세대 로켓이고, 이건 다 알잖아요.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개발한 거 알고 계시고, 머스크는 스타쉽의 수직 이착륙 시험 발사에 이어 내년 초에도 비행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스타쉽의 최대 39개의 랩터 엔진을 성공적으로 장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엔진을 빨리 만들어라. 엔진이 지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26일 뭘 했다고요? 직원들을 질책하며 이메일을 보냈고,
연휴 기간 랩터 엔진 개발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그는 재앙을 복구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고요. CNBC는 랩터 엔진 개발의 진전을 보이지 않자 머스크가 단단히 화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 랩터 엔진에 관련돼 가지고 머스크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왜 이렇게까지 파산 가능성을 제기하는지를 봤더니 이게 과연 그냥 하는 얘기인가 아닌가를 봤더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보면은 자, 또 이런 뉴스가 있죠. 자, 이거는 그럼 이 스타쉽 우주선을 지구 궤도로 쌓아 올리려면요, 랩터 엔진이 최대 39개가 필요해요. 아까 39개, 이거 장착해야 된다는 이야기 앞서 말씀드렸고, 이를 병렬로 연결해 우주선에 장착하는 방식이고, 엔진 생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뭐 한다고요? 엔진 생산이 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스페이스 X의 이 상황을 보자고요. 자, 머스크 이메일 이거 봤죠? 이거는 아까 읽어봤기 때문에 보면 되는데 뭐가 나오냐고 하면요. 스페이스 X에서 랩터 엔진 개발이 책임졌던 윌 헬스리가 업무에서 배제되고 뭐했다. 회사를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개발이 지금 순탄치 않은 상황이고요. 스페이스 X 추진형 부분 부사장을 지냈던 헬스리는 회사를 떠나기 전 이미 로켓 엔진 개발 부분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뭐라고요? 이메일에서 헬슬리 로켓 엔진 손떼게 한 뒤 경영진은 엔진 개발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음을 깨달았다면서 회사가 위기라고 강조했다. 물론 머스크의 엄살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실제로 뭡니까? 경영진들은 뭐다? 경영진들은 회사가 위기라고 강조를 했고 머스크는 지금 파산의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이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내년에 적어도 2주에 한 번꼴로 스타쉽 비행을 달성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가 있냐고 하면요. 자, 어떤 뉴스 있습니까? 머스크의 화성 탐사 꿈 한 발짝 더 다가가냐? 스페이스 X는 스타쉽이 이제 내년 1월에 시험 발사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종합해 봅시다. 자, 원래 스페이스 X의 이제 스타쉽은 내년 1월부터 매주가 2주에 한 번씩은 뭐합니까? 시험 발사를 계속 할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계획이었다. 사실 이 계획만 가지고서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항공우주산업, 우주항공산업이라는 업종이 이슈를 다시 부각시킬 수 있죠. 우리 누리호라든지 스페이스X가 쏠 때마다 우주항공산업 관련된 세주들이 올랐잖아요. 어쨌든 자, 이슈를 다시 부각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이 엔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뭐한다? 정말 해결하지 못하면 스페이스 X가 파산을 할 수도 있다라고 뭐 했습니까? 파산에 대한 가능성을 머스크가 제기를 한 상황이다. 근데 스페이스 X 같은 경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했습니까? 마지막 부동산까지 내놓으면서 마지막 부동산까지 팔아 제끼면서 뭐 했습니까? 지금 올인했던 건데 이거를 지금 파산하게 된다. 그 머스크도 그냥 지금 거의 나가리 된다 봐야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진짜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 사업에서 그래서 또 몰빵 때려놨더니 올인했더니 이게 무너지는 순간 뭐합니까? 빠그라지는 순간 그냥 같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만약에 정말 스페이스 X 아까 뭐라 했습니까? 머스크의 꿈이었고 정말 화성에 올인한 머스크가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스타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파산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머스크는 다시 재기를 못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정말 내년부터는 뭐합니까? 내년부터 스페이스 X가 내년부터 시험 발사를 계속해서 하려면 그리고 파산하지 않으려면 이 엔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뭐합니까? 머스크가 엔진 관련해서 엔진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건 뭐예요? 과거에는 제가 제노코를 추천드릴 때는 인공위성, 소형 이제 위성 관련해가지고 관련해서 이 전파 관련 수혜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스페이스 X의 상황은 당장 파산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엔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엔진 관련되어 있는 로켓 엔진 관련 수혜주를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봤더니 어떠한 종목이 나오냐고 하면은 딱 한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소개를 계속 시켜드리고 싶었지만 차트상으로서 계속 고점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았는데 최근 시장 하방에서 굉장히 주워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좀 다가온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죠.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단기간에 180 거의 200% 정도 상승하다 보니까 소개를 못 시켜드렸던 건데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이슈를 봅시다.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뭡니까? 자, 미 블루 오리진 이제 얘네도 이제 항공 쪽이죠. 얘도 항공 쪽이고 사실 지금 항공 쪽이고 원래는 얘네가 우주항공으로 봤을 때는 스페이스 X보다 더 빨리 얘네가 더 이 뭡니까 사업을 시작하고 더 성장을 했어야 되지만 아쉽게도 스페이스 X에 좀 밀렸죠. 어쨌든 이런 블루 오리진에 뭐한다 차세대 로켓 엔진 제조 사업에 참여를 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의 기업들로 하여금 로켓 엔진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세계 최대 규모 우주 발사체 사업에 참여했다. 어디? 미국의 보잉의 SLS에서 수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사체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 자 주요 매출처 현황이 어디 있습니까? 자 보잉 아까 나온 보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릿 에어로, 걸프스트림, 민항기 제조업체와 로키드 마틴, 프렛 앤 히트니 등의 방사항공기 제조업체. 그 다음에 나사에도 매출처가 있고요. 여기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스페이스 X의 매출처로 잡고 있는 게 뭐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은 지금까지 뭐예요? 우주 얘기만 나오면 뭐였어요? 우주 얘기만 나오면 고공비행 주가 112%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봅시다. 자 1일단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의 다양한 우주항공 산업에 우주항공 기업에 이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엮입니다. 어떤 것 부분? 로켓 엔진이라든지 발사체라든지 기타 등등이겠죠.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우주 이야기만 나오면 대장주 성격으로서 크게 움직였던 게 뭐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였다라는 거예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이야기만 나오면 대장주적으로서 움직였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머스크의 상황.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엔진에 대한 개발이나 엔진에 대한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미 로켓 엔진, 발사체, 기타 등등 해가지고 미국의 다양한 우주항공 기업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어떠한 것들이 공급 계약이라든지 계약 관련되는 이슈가 나와주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페이스 X에도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게 해결된다고 하면 이게 해결된다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주 2회씩 한다고요? 우주산업 관련돼서 시험 테스트 발사를 주 2회가 아니라 2주에 1회 최소 2주 1회 우주선 발사 시험을 계속합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우주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뭐했다? 고공비행했던 종목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내년부터 최소 2주에 1회 우주선 발사 시험을 계속한다라고 하면은 우주 이야기만 나오면 대장주 성격으로서 크게 움직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실
계속해서 우주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자리에서 소개시켜드리기에는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자리 뭡니까? 지금 자리는 이제 과거의 차트가 일봉으로 봤을 때 차트의 전고점 아래로 시장이 무너지면서 전고점 아래로 떨어지면서 분할 매수 구간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만 원대를 깨지 않으면서 잘 모아갔을 때 이런 추세가 끝나주면서 돌파를 한다. 강한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월봉상 봤을 때도 뭐 한다. 월봉상 봤을 때도 우리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저항대, 자, 저항대를 돌파하고 지지해주다가 무너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차 저항대입니다. 2차 저항대.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충분히 안착만 잘해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번 연도에 월봉을 뭐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또 여기서 월봉 캔들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뭐 돌파가 나오고 2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월봉을 더 크게 쏘지 않을까 하는 월봉 캔들의 예상도 한번 해볼 수 있다. 뭐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이 더 무너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런 종목은 손절가 한 7,000원 정도대를 잡으면서 만 원까지 입을 잘 벌린다고 하면은 충분히 상방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격 전략까지 잡아 드릴게요. 이거는 가격 전략 잡아 드리는 게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얘는 9,800원에서 12,000원 사이 분할 매수 진행을 합니다. 평단가가 1,500에서 1,800 정도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7,000원 정도 목표가는 1차가 2만원을 노려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저항 돌파를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막고 돌파하면은 여기 뚫어버리면서 2만원은 그냥 뚫지 않을까. 그럼 적어도 100% 정도의 상승 최소는 먹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며 말을 해보면서 목표가 1차 2만원 그 다음에 신고가 랠리 넘어가면서 여기서 딱 50%만 더 넣으면은 2차가 3만원까지 가는지 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